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항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희 씨. 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네. 문둥병자 10명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네. 이야기 아시죠? 알죠.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네. 몇 명이 와서 감사했죠? 한 명이 왔죠. 그렇죠. 9명은 왜 와서 감사하지 못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고민은 했는데 답은 못 찾았어요. 답을 아시나요, 혹시? 어떤 사람이 한번 예. 추리를 해본 거예요. 어. 왜 안 왔을까? 네, 진짜 궁금해요. 재밌더라고요. 네. 첫 번째 사람은 고침 받았는데 이 완전히 나았나 안 나았나 확인해 보느라고. 말 되네요. 두 번째 사람은 네. 이게 또 재발되는 것은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세 번째 사람은 감사해서 네. 사례를 좀 준비하고 천천히 인사하자 하다 나중에 뭐 인사하자. 놓친 거예요. 기회를. 예. 오, 들어보니까 다 감사할 이유가 있었어요. 더 재밌는 예, 것은 있을 이유가.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요? 네 번째 사람은 네. 이게 나am 받았는데 병이 좀 더 남은 것 같아. 의심이 생기는 거야. 예. 아직은 감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은요. 예. 다 낳고 보니까 예. 아플 때 기억 안 하고 신나게 노느라고. 너무 안 아파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못 논 걸 노는군요. 네. 예. 여섯 번째 사람은요. 예. 에이, 이게 나을 때가 되니까 나은 거지. 설마 시기적으로 때가 맞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찔려지는데. 그 9명이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까 네. 어디 한 군데에는 제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네.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게 이게 큰 은혜였구나. 그러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실 초대 손님을 네.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건국대학교 오성삼 명예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시대의 참 교육인 건국대학교 오성삼 명예교수. 평생을 교육인으로 헌신해온 그에겐 아주 특별한 사연이 한 가지 있다. 바로 공부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아 멋진 교육인으로 거듭난 것. 그리고 이제는 그가 월드비전 고액 후원자 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도움을 베푸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랑의 빛을 나눔의 삶으로 되갚는 오성삼 교수의 아름다운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길이 하나 있다. 뭐냐? 네. 미달되는 학과를 찾아내면 합격한다. 한 학기가 끝난 다음 학장님께 성적표를 가지고 내가 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나 됨은 하나님 은혜라라는 그런 그 말씀이 교장 딱 정년을 하는 날 마지막 후원금을 은행에 가서 정년 퇴임식 끝나고 네. 딱 넣었는데 그것이 1억을 돌파한. 교수님이시네요. 아유. 한번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한번 인사도 해주시고 네. 또 본인 소개도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네. C 채널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출연자 오성삼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 이제부터 이제 하는데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고부터 나오는군요. 사실 경고가 들어가는 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래요. 진짜 좋은데 자칫하면 그럴까봐 했을 때 우리가 경고를 넣잖아요. 교수님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네. 감사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인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보육원에서 생활하셨다면서요? 예, 교수님.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네.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보육원에서 쭉 이제 그러셨구나. 생활하고 예. 교육도 이제 거기 보육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죠. 네네. 예. 그 보육원서 지내셨으면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겠습니다. 그렇죠. 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뭐 그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네. 고생을 하던 그 세대죠. 네. 예. 방황도 좀 하셨나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움의 과정을 제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성적도 안 좋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교수가 되고 그날 저는 그 대학에 있을 때 3번이나 교육대학 원장을 지냈습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을 겪은 것이 그래서 이제 늘상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오늘의 나 됨은 하나님 은혜라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네. 늘상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여건이 그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정말로 이렇게 된 것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은혜다라는 네. 그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네,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의 맛을 보기 시작한 그 첫 번째가 아마도 대학 입시가 아니셨을까. 네. 공부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하셨는데 대학교를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가게 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뭐 솔로몬의 복음가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계기가 됐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초등학교는 저는 5학년밖에 다니지 않는 고등공민학교를 다 나왔어요. 그 네. 불본에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중학교를 이제 보교생으로 네. 120명, 60명 정원이거든요. 저희 때는 네. 한 번에. 네. 요즘 뭐 23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 땐 70명도 넘었었어요. 60명 정원이 네. 됐는데 두 반을 뽑았어요. 근데 지원자가 121명이었습니다. 그럼 121명이면은 120명은 정원 안에 들어가고 1명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고지식하신 분이냐면 그 한 학생 떨어질 사람을 위해서 그 체력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험 필기시험 보고 다 이렇게 했어요. 시험을 다 보셨군요. 네, 그럼요. 오. 그래서 이제 합격자 발표 이제 월요일 날 하는데 네. 이게 두루마리에다가 다 이제 붓글씨로 합격자, 예. 합격이냐 쭉 써 120명 명단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뭐 하나 또 이제 붙는데 보니까 네. 보결생 그리고 제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보결생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이렇게 막 듣다 내가 장학생이 됐나 보다. 이 연필 굴리면서 한 것이 운이 좋게 많이 맞았나 보다 생각하고 막 그걸 자랑하고 동네방네 다니고 그러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예,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제가 제일 싫었던 것이 보리밥을 먹는 일. 허구한 날 보리밥에 새우젓 네. 지나 지금도 보리밥을 전 먹기를 잘 못 못해요. 드시겠네요, 진짜. 아마 그 나중에 이제 아는 얘기지만 제 어머님이 저를 임신했을 때 네. 시골에서 보리밥 이렇게 하면서 냄새가 너무 싫어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선천적으로 제 식성이 고급 식성이었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대학을 갈 때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대학을 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문득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시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뭐냐? 네. 미달되는 학과를 찾아내면 너는 합격한다. 운이 좋으면 갈 수도 있다. 미달되는 네. 학과를 찾자. 그래서 찾고 한 것이 그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보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보시대가 아니까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다니다 보니까 제가 농업학교를 나왔는데 건국대학교 농과대학을 이렇게 이제 가서 보니까 농업교육과라는 게 처음 신설됐다는 거예요. 처음 일기장을 뽑는데. 농업 교육과. 예,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농업 선생도 제가 고등학교 때 떠오르고 예. 저 선생이 되면은 쌀밥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이거는 나를 위한 학과가 새로 신설되는 거라는 생각을 이제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예. 했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게 발표된 게 1.3대 1이었어요. 미달이 아니었네요. 아니었어요. 근데 중학교 120명 뽑을 때 1명 보결생인 내가 예. 틀림없이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한번 시험 보자 그러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네. 시험 시간이 한 30분 지나서 이렇게 교실을 둘러보니까 시험장을 둘러보니까 결시생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인증 지원하고 누가 이 과 나와서 뭐 장래는 뭘 하겠냐 해가지고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 시험도 있은 안 거예요. 치고. 그래서 0.8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합격 소식을 총장보다 더 먼저 알았던 예언을 하던 신진 인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안에 딱 있으니까요. 예. 야. 30명을 뽑았었는데 야. 내가 오. 결시생들 딱 해보니까 0.8대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볼 때 너무 신나셨겠는데. 나 이거 붙은 시험이잖아.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야, 오. 당당히 합격하셨네. 진짜. 아주 당당하게. 예. 근데 합격하는 건 예. 좋은데 이게 좀 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네. 뭐 등록금에 학비에 생활비에 그렇죠.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걸 네. 감당하셨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고아원에 있을 때 네. 월드비전이 이제 후원을 하는 보육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월드비전에서 시설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들 때문에 그 월드비전을 창설한 밥 피얼스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네. 피얼스 장학금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합격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원장 선생님이 그 목사님이셨는데 월드비전을 신청을 해보자. 네.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학금을 이제 주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예측지 못했던 진짜. 이제 일이 이제 하는데 근데 등록금 해결했는데 잘 것도 없고 먹을 거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을 이게 딱 둘러보니까 많은 건물에 빈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대학 캠퍼스 내. 네.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며칠을 지냈어요. 그러다 건물 보니까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3월 달 입학을 하니까 네. 추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면서 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송실이 이제 대학에 방송실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아는 친구가 이제 방송부원이었어요. 근데 그 긴 소파에서 네. 자고 그 난로도 있고 그렇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송반을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하여튼 노력을 해가지고 방송 그 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아나운서로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이제 보조 요원이죠. 목소리 들으면 아나운서로도 그러게 들어가셨을 해가지고 이제 법한데. 예. 그렇게 됐는데 먹을 게 이제 잠자리가 해결했는데 먹을 그러네요. 게 없는 거예요. 네. 쌀자루를 어떻게 채우나 하는데 저보다 한 2년 선배인 분이 네.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신 분인데 나보고 너 쌀 때문에 걱정하지 글을 한번 써봐라. 대학신문에 네. 그래서 제가 대학신문 편집장을 하고 있었는데 3학년 학생이었는데 하여튼 뭐 어디든지 하여튼 써서 가져오면 자기가 수정해가지고 네. 실리면 원고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쌀 몇 대 값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써보지도 않은 그걸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뒤지고 뭐 삐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 이제 원고를 써서 쌀을 이제 조달을 하는 재미를 들린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코로나 이 시대에 그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은 그 뒤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정말 처절한 출발이잖아요. 네. 잠자리를 위해서 그러게요. 방송실 그 자리에 없고 쌀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고를 그냥 이렇게 쓰기던 네. 그것이 이제 돼 가지고 지금 그 자료집을 해서 이제 이번 달에 출간을 해서 오. 이제 친구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에요. 기대되네요. 정말 하나님 은혜죠. 어떻게 그렇게 이게 발전이 훗날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상견지명이 있으셨네. 방송실 들어가신 게. 그러니까요. 아니, 예. 이제 잘 둘러보신 것 같아요, 주변을.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예.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학교를 들어가시고 끼니 해결하시고 잠자리 해결하시고 네. 하셨다가 네. ROTC 장교 훈련을 그래서 받으셨다면서요?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 졸업하면 뭐 농업 선생 될 네. 꿈이었으니까 네. 농업 선생 천천히 돼도 된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이제 ROTC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졸업 끝남과 네. 동시에 이제 장교로 가게 장교로 되는 가시는 건데 뭐 누구나가 다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네. 늑막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 방송실에서 자고 여름에는 그 방송실 위가 옥상인데 5층 네. 그 옥상인데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끼니도 제대로 이렇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네. 상당히 영양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4학년 때 임관 앞두고 훈련도 이제 아이고.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늑막염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임관 신체 검사를 했는데 네. 모든 사람이 다 통과가 됐는데 나 하나가 딱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임관을 못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 계시다면 왜 하필 난가? 어려운 학생. 그리고 왜 이 시점에 그렇죠? 그럼요. 그 다 끝난 그 상황에서 우리 132명이 훈련을 네. 받는다. 왜 131명은 다 장교 교육장을 임관을 하는데 나만 이렇게 딱 이제 네. 이렇게 했는가? 그런 원망을 하고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그때 아이고. 이제 4년. 그런 그 계절이 있었죠. 한 2년간 생각지도 못한 네, 전혀.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예, 되셨네요. 그 회복하는데 건강 회복하는데 한 2년간 걸렸어요. 예. 아르토시 네.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렇죠. 늑막염이 네. 발견돼서 못 갔을 때 그 마음 네. 얼마나 상심됐을까. 그때는 해피면 아니야 그랬었는데 네. 또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또 대학원 또 준비하셨다고 또. 네. 이제 그래서 사병으로 갔거든요. 장교로 가려던 장교로 갈 꿈이 거를 포기되고. 이제 사병으로 가게 됐어요. 예. 근데 제가 알았지 8기인데 8기생에 한해서만 논사훈련소부터 출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이제 군에 가기 전에 중앙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신문에 나오고 그 바람에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하사관 임관시켜주고 네. 훈련 받은 거 다 해줬는데 저는 아무리 혜택을 못 받았어요. 예, 저 아주 이제 특이한 이제 케이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겸손하고 낮아지는 연단의 어떤 훈련을 그때 시키셨다라는 사병으로.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화위복이 된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 3년간 군 생활을 거의 3년간을 했거든요. 그때는요. 요즘 뭐 짧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예. 근데 3년간 군 생활을 딱 마치고 제대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서울로 이제 와서 찾아간 11월 28일이었는데요. 네. 그해 찾아간 것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이었어요. 오.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입학원서를 살려고 이렇게 그때는 입학원서를 팔았거든요. 네네. 팔려고 교문 앞에서 했는데 5천 원입니다. 입학원서 사는 값이. 사는 값이. 근데 제 전 재산이 군대 생활, 사병 생활 3년하고 병장 제대할 때 제대비가 네. 5천 원이었어요. 딱 5천 원이었어요. 주머니 안에 5천 전 재산인데 입학원서가 5천 원인 거예요. 세상에 주머니에서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뺄까 말까 진짜 이거 고민되셨겠다. 뭐 산다 입학원서 산다고 합격되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고 입학을 하고 석사과정을 이제 하게 됐죠. 보통 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마치고 오면 취업의 진로의 길로 갈 것인가 네. 아니면은 네. 나는 더 공부해서 교수의 길로 갈 거야. 그 갈림길이셨잖아요. 네. 근데 형편이 어려우셨기 때문에 그냥 당장을 생각하면 취업의 길로 가셨을 수도 그렇죠. 있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전 재산 5천 원을 투자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네. 그 네. 공부의 길, 교수가 될 수 있는 길로 가신 그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때 교문 앞에서 입시철에 네. 겨울방학을 하고 교문 앞에서 이제 전년도 출제됐던 시험지를 등사 교회 가면 이제 옛날에 등사기였잖아요. 네. 그걸 다 해가지고 등사로 밀어가지고 와서 교문 앞에서 입학원서 사러 오는 학생들한테 파는 장사를 했었어요. 수입이 꽤 괜찮아요. 오. 단기간에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것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교문 앞에 수위가 와가지고 네. 이 교문 앞에서 잡상인들이 장사하면 안 된다. 막 쫓는 것. 네. 그래서 제가 학생증을 보여주면서 난 이 학교의 학생이고 네. 내가 등록금을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장사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된다. 이게 당신만 봐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네. 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정말 상당히 심하게 다퉜지. 나로서는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날 학교의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다 이제 못 하게 됐어요. 다또 그래서 다시 이제 잠자리에 건물에 들어와서 그날 밤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네.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그냥 정말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수위를 내 분풀이를 그냥 내 삶의 무게가 그냥 그한테 막 너무 쏟아지는 크니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 아마 그때 내가 법대를 다녔으면 난 검찰총장이었을 거예요. 훗날. 아니 이건 농업교육과를 나와가지고 농업 선생님 훗날 와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이 시험지 장사를 하면서 보니까 교문을 이게 드나드는 옛날에 네. 교수들이 자가용을 못 하고 다니는 그 시절이었잖아요. 다 걸어서 있다는데 들어갈 때마다 네. 나올 때마다 고수경렬을 교문 앞에서 너상 교수들 지나 아하 한 가지 방법이 생겼다. 교수가 되자. 그게 시작이셨어요? 농업 선생 집으시고 교수가 되자. 오. 그러면 그래가지고 저 사람
맨날 그 인사 받으면 교수님에 받으면서 그러니까 요즘 조그만 애들 메롱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교수 생활을 하자 생각을 했어요. 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수가 된다면 난 교수 식당에서 밥 절대 안 먹어. 맨날 그 바깥에 나와서 들랑하면서 인사 이런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 그러던 그런 결심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내가 뭘 하겠느냐 한번 도전을 하자 하는 생각이 네. 이제 했고 군대 갔을 때 마치 이제 그 군정부에 이제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참 많이 들어요. 정말 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내가 ROTC 장교를 했으면 보통 저 5월, 6월에 이제 예편을 하거든요. 네. 그럼 틀림없이 어. 회사에 취직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우선 목공이 포도청인데 그렇죠. 뭘 교수는 무슨 교수 아무나 교수가 돼 이렇게 내 스스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병 생활을 하면서 군정부에서 공부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네. 또 제대 날짜가 11월 28일이다 보니까 그때가 입학해서 파는 거예요. 시기철이었고. 그러니까 그 탁 맞아떨어졌네요. 예비군복 입고 그냥 그 병원 앞에서 사고 이것이 아주 절묘하게 어떤 그 퍼즐을 인생의 퍼즐을 이게 맞춰 나가듯이 네. 훗날 이제 70이 넘어서 이렇게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 사건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이런 계획이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야. 예. 거기까지는 퍼즐이 맞춰온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교수의 길을 가자, 공부의 길을 네. 가자. 예. 대학원을 가셨고 또 외국 가서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예. 유학을 가셔야 되는데 유학은 또 다른 거거든요. 이 정말 대학교, 대학원 경비, 학비 되는 거하고 참 다른 차원인데 네. 그 생각하시고선 어떻게 유학을 갈 마음을 아니요 드신 여기서 안 풀리니까 대학원 서울대학원은 이제 석사기 다 했는데. 거예요? 이게 길이 이제 시간 강사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 강사를 하면은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진짜 질병 때문에도 학교가 늦어졌는데 네. 이거 안 되겠다. 위에 이판 사판 또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이제 유학 준비를 했고 네. 그래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직면한 것이 대학 갈 때처럼 네. 미국 비행기 표 마련이 이제 어려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학기 등록금 정도를 네. 마련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 정말 만만치 않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떤 소식을 듣겠냐면 그때 당시 홀트 아동복지에 가면은 네. 해외 입양하는 아동들 에스코트 해주는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애들을 데리고 가면은 비행기 표를 거기서 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가지고 홀트 이제 유학 떠나는 날 5명의 입양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물론 나 혼자가 아니라 하와이 사는 외국인 한 네. 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5명을 케어해서 가는 조건으로 비행기표를 얻었는데 애들이 미국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네.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나한테만 달라고 애를 한 명 업고 양쪽에 안고 조그마한 애 힘드셨겠다. 걸리고 이렇게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이야. 예. 애들 보호자로 가신 거네. 그렇죠. 그러네요. 에스코트를 비행기 해가지고, 안에서. 예, 그래서 비행기 표는 됐는데 그게 다냐고요. 가서 뭐 네. 먹고 살아야 되고 살아야 네, 되고. 만만치 않으셔서 공부도 정말, 하셔야 되니까 또.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예. 거기서 이제 뭐 밤에 이제 그 야간 호텔에서 이제 데스크 클락 일도 하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한 학기를 이제 지냈어요. 지내고 나는데 이제 생활비는 다 떨어지고 네. 2학기 등록금 그런데 성적은 안 나오고 무슨 성적이 나오겠어요. 유학생이 처음에 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첫 학기 참 어려운 때인데 이제 여기서 2학기 등록을 안 하게 되면 학생 신분이 이제 하면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으로 돌아가던가 네.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정말 제 생전에 기도다운 기도를 몇 번 한 기억인데 그중에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그때 내가 이게 유학 가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지껏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이런 공부할 여건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네.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잘 안 나왔는데 한 학기만 어떻게 좀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장실을 찾아간 거예요. 무작정요? 무작정. 예. 예약을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정말. 없으니까. 네. 이제 그 불법 체류자가 되느냐 네. 아니냐 이제 그래서 그 찾아갔더니 당시에 대화는 영어로 가능했어요.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전날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요, 교수님. 예. 손에다가 그걸 썼어요. 해야 될 이야기를. 그래서 볼펜을 써가지고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근데 첫날 갔는데 예, 학장님 못 만났어요. 예약을 안 하고 왔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학생 출근하기 전에 네. 문에가 딱 그 사범대 문 앞에 딱 가서 쓰니까. 예, 갔어요. 그러니까 학장님이 아마 그 비서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웬 저 동양인 학생이 여기 왔는데 왜 누구니? 왔는지를 모르겠다. 왜 왔는가 물어봐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주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차이니즈가 아니고 코리안인데 내가 공부를 하러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공부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 네. 나 한국에서 장학금도 받고 공부를 했고 네. 그래서 내가 기회를 열어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학기가 끝난 다음 학장님께 성적표를 가지고 내가 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국이라는 그 학생이라는 얘기를 알고 그리고 너 부산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어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네. 당신 나한테 낚시에 걸렸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신이 나서 오늘 신혼여행을 그리로 갔었다. 자갈치장 이런 데도 갔었고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요즘 많이 발전했지. 그래서 굉장히 발전했다 했더니 6.25 동란때 해군 장교로 부산에 출전 했던 그런 참전했던 장로님이에요. 분이 장교님이신 거예요. 장교로.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너 교회 다니냐? 그거 질문했어요. 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 시카고의 서버브에 네. 그 어느 교회의 장로라고 어머.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걸렸구나. 뜰채만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 세크레타리를 불러가지고 네. 장학금 신청서를 주라고. 미국은 간단해요. 하여튼 학장이 얘 주겠다면 이제 주는 거거든요. 또 주립대학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대학원 과정에서 9학점, 네. 9학점이 풀타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신청하는 건데, 네. 이제 한국인의 어떤 뭐를 보여주자 그래서 12학점을 이제 3학점짜리 더 추가 더 12학점을 추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죽기 살기로 딱 매달렸죠. 그러고 나서 한 학기가 딱 끝났을 때 아마 그때 학장님은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뭐 제 이야기가 귀에도 안 들어왔겠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표를 딱 가져가서 내밀었어요. 네. 내가 지난 학기에 이렇게 학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네. 12학점 A를 딱 스트레이트 받은 거를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은혜죠. 왜냐면 시험이 이렇게 별로 없고 실습 뭐 이런 쪽으로 된 그런 과목들이 세미나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하여튼 스트레이트 A를 네. 이제 12학점을 맞은 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를 하셔요.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은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면서 이 얘기가 내가 추천을 하는데 당신 조교로 써라. 연구실에. 그래서 조교가 된 거예요. 와. 그때부터는 조교는요, 미국 대학에 그때 당시에 조교는 생활비 나왔어요. 네. 너무나 생활비 나오고 보험 다 되고. 어머. 예. 보장이 그래서 되는. 등록금 해결되고. 그때 이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와, 능력자시네요. 네. 하나님이 네. 탁탁 그 인생 길목길목에 네. 만남을 다 입어 놓으셨네. 놀랍네요. 또 플러스 알파 예. 마지막 박사학위 전에도 큰 도움의 체험을 또 하셨다. 예, 그렇죠. 제가 그건 참 또 뭐예요, 또? 9년이 이제 월드비전 이제 70주년이 되는 네. 해인데 월드비전에 대한 고마움을 정말 이제 늘상 잊을 수가 없죠. 네. 없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 할 때에 주립대학의 장학금 규정이 바뀌었어요. 여름방학 동안에. 네. 그거는 대학에서 바꾼 게 아니라 주정부에서 바꿔요. 의회에서. 네.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을 온 사람들이 조교를 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는데 등록금마저도 이렇게 혜택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규정을 바꿔가지고 등록금 1,000불은 미니멈이니까 네. 주에 해당하는 학생들 내는 거는 그냥 내도록 이렇게 규정이 이 예고도 없이 이제 그게 바뀌니까 한 학기 남겨놨어요. 네. 박사과정. 그때 이제 $1,000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선 누가 유학생한테 $1,000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렇죠. $100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로서리 가도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이거 미주 집인지 아닌지 식별해달라 이러던 그 시대였거든요. 근데 $1,000 어디서 구해요? 갑자기 그 등록금 그것도. 이제 마감일은 다 가고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박사학위 이제 늦어지게 되면 이제 또 더군다나 어려워지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하다가
월드비전 회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박사학위 마지막 학기이 됐는데 $1,000의 등록금을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훗날 교수가 돼서 한국 돌아가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 이자를 붙여서 후하게 붙여서 돌려 틀림없이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썼는데 그럼 믿어지지는 않았죠.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어느 유학생의 그 편지를 이렇게 신경 쓰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등록 마감일 앞두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냥 편지 봉투 속에 이제 격려의 편지와 더불어서 그 $1,000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그때의 그 제가 생각할 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등록하느라고 수표 내면은 기억에서 사라질 거 아니에요. 지금 한 40년 전 일인데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기에서 대열에서 빠져나가지고 와서 복사집 가서 복사를 해놓고 사본은 놓고 이제 그 원본을 이제 등록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대학에 이제 교수가 이제 되고 나서 이걸 갚아나가는 그런 일을 조금 했습니다. 다 어쨌든 공부를 마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네. 빨리 대학 교수가 돼야 좀 안정적으로 할 텐데 이제 한국의 대학 교수 임용되는 과정 좀 오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큰 근데 관문인데. 오셔서 비행기 안에서 정말 큰일한 기도했던 걸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세요. 이게 뭐 교수가 된다는 게 참 쉽지를 않죠. 그쵸. 예나 지금이나. 근데 박사 학위를 이제 그때 만약에 사실 그때 놓쳤으면 제가 어떻게 인생이 됐을지 몰라요. 근데 박사 학위 딱 끝나는데 이제 우리 대학의 과에 교수 모집 광고가 난 거예요. 그때 가르치던 교수님이 정년하실 때.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더니 이제 9대 1이라고 그래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도 현직 교수도 그래서 9대 1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서류 전형 논문 심사 이런 데서 해가지고 3대 1로 압축을 했고 요 세 사람은 최종 인터뷰를 이제 총장부터 교무위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 나오라. 떨려요 지금. 내가 나오라. 근데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야 이게 정말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야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조교가 끝났기 때문에 돈이 안 나왔거든요 대학에서. 한국애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교수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나간다는 일이 굉장한 부담. 사실 서울대학원 입학원서 살 때보다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셨겠다.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빚으로 남게 될 수 있는 이거를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제 하여튼 크레딧 카드를 써가지고 외상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으로 나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서 한국에 올 때까지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항 있는데 이제 한 3만 제가 그때 그거까지는 메모를 해놨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래서 35,000피트예요. 이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제 고도가. 나오죠. 오케이, 내가 이제까지는 지상에서 땅 쳐서 시끄러운 데서 기도했는 것도 들어주셨는데 이 새벽녘 35,000피트에서 고요할 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잡음도 없는 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 아주 청명하게 들리시죠?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는데 그동안 내가 이제 걸어온 대학 뭐 고원 시절부터 이게 지금 활동 사전 돌아가듯이 이제 쭉 나오는 게 눈물이 쭉쭉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기도를 할 때 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그런 기도를 해야 정말 진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가 제 욕심에 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한다가 또 고생의 연장이다면 난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이런 정말 그 처절한 기도를 이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인터뷰를 끝내고 이제 미국 돌아가는데 이제 최종 합격됐다고. 저기 우리 여기서 박수 한번 해드리고 합시다. 이건
어떤 드라마보다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제가 받을 박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재밌네. 예. 하나님께서 지금이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그 당시에는 또 그렇지. 얼마나 맞습니다. 두고 온 가족들, 맞습니다. 아이들 예. 생각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모든 기도를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결국엔 그렇죠. 금이 환영하시듯이 네. 모교의 네. 교수로 가신 예. 거잖아요. 그래서 수의실에 처음 가는데 그 수의가 내가 공부를 하도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정년하고 나갔어요. 아이고야. 고마운 분이죠. 그분이 자극을 주지 않았으면 그렇죠. 제가 어떻게 그 청년의 교수가 오기를 그럼요. 쓰시게끔. 그럼요. 동기부여를 예.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아까 중간중간에 이제 고비 때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몇 배로 네. 갚겠습니다 네. 하고 월드비전의 회장님한테도 예, 편지를 또 예, 쓰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 그 $1,000의 빚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와가지고 네. 하도 교수 이제 생활하면서 많이 이제 바쁘고 뭐 한쪽으로는 또 집세도 내야 되고 뭐 하여튼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 그러나 그러다 어느 날 그 복사했던 그 수표를 책상 서랍에서 이 연구실의 책상 서랍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아 이제는 무엇보다도 네. 만사제치고 이걸 갚아야 되겠다. 이것부터. 하고서 이제 월드비전에 전화를 했어요. 네. 담배가 전화를 와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네. 지금 그런 마음이 빚이 있는데 네. 이걸 갚으려고 합니다. 어. 그랬더니 그 질문이 네. 얼마를 갚으시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까지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얼마라는 생각을 못 하고 내가 갚겠다라는 결심을 얘기를 했는데 얼마 그러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셨겠다. 그 순간 얼마를 갚아야 되지? 예. 얼마를 갚는 게 정답이지? 이런 생각이 나요. 네. 그 제 생각할 때는 뭐 $1,000 썼으면 한 $2,000 해서 배로 갚으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서는 $2,000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어. 이 인색한 놈아 네가 그때 그 순간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수가 되고 네. 이렇게 됐는데 겨우 $2,000 한다고?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얼마가 내 정답일까? 네. 이런 생각을 하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참 여러 군데 나오는데 네. 그게 딱 떠올라서 그냥 오케이 7배 $7,000를 갚겠습니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전세 던 마련했던 데서 해가지고 이제 $7,000을 이제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사실은 그 7배를 갚게 된 그런 교수님은 거고요. 얼떨결이시라고 하지만 사모님 입장에서는 전세금이었는데 이렇게 그럴 가면은 수도 많이 있겠지만 놀라셨을 수도. 뭐 예. 이제 과거에 비하면 길도 튀고 그래서 이제 예. 헤쳐나갔고 그러다가 그 뒤로부터 이제 좀 더 지나야 됐었어요. 그 전세자금 이제 땜하는 그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몇 년 뒤부터 사실은 오자마자 첫 월급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사정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아동들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내 형편에 맞게 한다 해서 3명의 아동들을 이제 후원을 하게 되죠. 월드비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 아동 후원을 하는데 3만 원 이렇게 한 달 생활비죠. 그래서 3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다달이 이제 3만 원씩을 이렇게 저 9만 원이죠. 3명이니까 네. 쭉 해오다가 이제 정년 가까우기 한 석 달 전에 제가 월드비전에 전화를 했어요. 네. 내가 석 달 있으면 정년을 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연금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후원하는 거를 이제 중단을 해야 될 것 같다. 미리 알려드리는데 지금 후원하는 애들을 다른 후원자를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미리 알려줬거든요. 네. 정년이 다 돼갈 즈음에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신문을 딱 받아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통 광고는 안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사만 보죠. 네. 근데 광고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어느 그 고등학교에서 교장 초빙 공고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대학에 있을 때 교육대학원장도 했지만 사범대학 교수로서 우리 그 건대 부고의 교장을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그 광고가 어머. 딱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그 광고의 내용이 지원 자격이 65세까지예요. 보통은 이게 62세 고등학교 교장 정년인데 네. 그래 되면 뭐 50몇 세 돼야 지원 자격이.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어머. 65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65세는 안 됐거든요. 네. 정년이 이제 몇 달 남았어요. 그래서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최종 인터뷰도 마치고 그랬었는데 소식이 없길래 뭐 안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학교를 위해서 좀 수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왜 안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4년간의 임기를 더 이제 연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온 게 그래 하나님께서 이 후원하는 아동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내 도움이 크지는 않지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수 시절보다 훨씬 많은 아동들을 수를 늘려서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교수 처음에 되자마자 거기가 이제 그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가 돼가지고 아주 그때 뭐 주식도 굉장히 비싸고 그럴 때요. 근데 그 담당하시는 감사님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만나서 네. 연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얼마를 드려야 됐으면 좋겠지. 우리가 처음으로 외부 사람을 이렇게 공개 채용을 했는데 네. 얼마를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제일 적은 월급 받는 직원부터 제일 많이 받는 그 선생님 뭐들 사이에 네. 딱 중간 그것이 제 월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아니요 우리가 저 교장 선생님 월급을 저 깎으려고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예.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교수님 그 지난 연말 정산한 거 대학에서 예. 한 거 가져오시면 그걸 감안해서 뭐 측정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니요 그건 너무 많아요. 요 중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중간을 받고 교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한 2년 지났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해외 잠깐 이제 여름방학 때 나갈 일이 있었어요. 나갔다 와서 이제 9월 이제 방학이 개학이 시작돼서 9월달 월급이 나오는데 네. 월급이 잘못 나온 거예요. 제 통장에. 네. 아이고 이 행정직원이 이제 실수를 했구나. 이제 내려가서 저 야단을 좀 치고 정신 차리고 네. 똑바로 이걸 회계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얘기를 하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월급이 적게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온 거예요? 평소에?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예. 가서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그 결산해가 뭐 요번 달에 저 차고 난 거 없어 그랬더니 네. 없는데요 그런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 급여 그거 한번 봐봐 그랬더니 싱글싱글 웃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 그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이 하는 얘기가 교장 선생님 해외 나고 안 계실 동안에 이사장님께서 명령해가지고 네. 100%를 올려드리라고 했어요. 100%를. 그래서 이제 1억 단위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400만 원씩 해서 이제 12달이잖아요. 그래서 해서 그걸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유 아니 내 얘기도 안 물어보고 이건 계약 위반이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 내 월급을 그렇게 갑자기 올려? 그럼 나도 후원한 애들 급 증가를 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을 증가를 시켰어. 몇십 명을 이제 해가지고 그 달부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된 거야. 사실 나 이럴 것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교장 딱 정년을 하는 날 마지막 후원금을 은행에 가서 정년 퇴임식 끝나고 네. 딱 넣었는데 그것이 1억을 돌파한. 그동안 24년 동안에 누적된 꾸준히. 돈. 그게 사실은 교장을 가지 못했으면 5천 단위 정도에서 끝났어요. 근데 여기 가서 그러니까 월급 올라갈 때마다 이거 하나님 대학 해요. 근데 저도 한번 맞대응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붙어가지고. 주신 만큼. 네, 그래서 막 그렇게 했죠. 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지나고 나니까 참 감사하다 생각이 이제 아주 들어요. 멋지십니다. 그 $1,000의 빚을 네, 그렇죠. 7배로 갚으셨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 후원할 때 그 마음.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해요. 이제는 뭐 정년도 했지만 이제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얼마 9년 초에 네. 그 월드비전 말레이시아에서 70주년 행사를 연초에 하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런 스피치를 할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리아 난민들이 거기에 와 있는 난민 학교도 구경을 방문하게 됐고 또 이제 그 아주 그 코타키나 키나발루 산 있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 만나고 이래 하면서 부탁받은 것이 이 애들이 정말 내가 초등학교 때 연필 필요하듯이 학경품이 필요한 거예요. 네. 쓰던 뭐 노트북, 뭐 어떤 그 뭐 연필, 노트, 뭐 물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 가서 내가 한번 이런 모금을 모아보겠다.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월드비전 그 양호성 그 회장님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뭐 후원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도 아니고 네. 누군가가 나서서 네. 옛날에 미국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나서서 뭐 이거 연필 몽다리를 쓰던 학용품들을 모았기 네. 때문에 한국에까지 돈 달라서 내가 그 연필을 썼는데 우리도 그 일을 해봅시다. 제가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쭉 지내면서 보니까 요즘 애들이 너무 뭐 잊어버린 거 찾지도 않고 풍요롭죠. 웬만한 건 다 버리고 가고 그것만 모아도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월드비전이.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죠. 그리고 네.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구체화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되돌림도 그렇지만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우리 잘 살게 된 우리의 사회가 그런 후진 국가의 학생들의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을 통해서 꿈을 갖게 만들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이제 네. 제가 남은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예. 하여튼 좀 후원을 해 주시면은 좋은 결실을 또 맺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인생 여정의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월드비전과 함께 하시는 그 사업 구체화 되시면 네. 또 구체적인 방법 알려주시면 네. 저희도 네. 동참할 아이고, 수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감동이었지만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좀 감회도 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 소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신 그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교수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동이죠. 네. 네. 따뜻해지고 흐뭇한 시간이었는데 어려서 본의 아니게 아버님은 일찍 잃으시고 네. 고아원 살았잖아요. 살아신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형편을 구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말 살아내셨네. 네. 네, 살아내셨고 어려울 때 그 사랑의 비를 줬는데 그걸 정말 몇십 배로 그렇죠. 다시 갚아나가시는 예. 감동적인 이야기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모든 환경이 다 주어져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다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 손 꽉 잡으시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